소개해주신 비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김없이 집권당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이해찬 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저희 지방정부의 성공과 광역 기초의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정부회 상임위원장님이셨습니다. 자치분권의 키를 잡고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때는 저희도 같이 토론에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순은 위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준 분입니다. 책임연구원의 원장을 계시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윤태봉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국기대요 경의. 바로 이하 공인의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행사의 출발을 축하해주고 저희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해찬 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 윤태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 안영철 민주연구원 원장님 토론을 주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개정 분권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23개 사업 24조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수원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입전 연구 영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 인정을 예정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일괄 이양 도반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자유한국당의 태압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고대중 입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 정신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세종시 건설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오다 우주정부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한순간 펼쳐지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중앙이 주도하는 개발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참여지방위원회 상임위원장님 맡고 계시는 김두관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데 직접 오셔서 발표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또 함께 해주신 김순원 위원장님, 윤태범 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 자장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과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분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재호 위원장님께서는 급한 일정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늘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3월 5일에 재정분권을 주제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을 개최하고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개최해 주셨던 분들께서 조금 변화가 있으셨는데요.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신임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셨고, 또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양정철 원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중요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핵심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결국 사람 그리고 지역입니다. 사람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개개인과 각 지역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핵심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 포용국가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장 아래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자치분권과 지역 핵심은 핵심적 포용국가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될 것이고, 동시에 진전되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핵심적 포용국가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위원들의 힘을 모아서 지역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원 위원장님부터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원입니다. 오늘 미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자치단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송재호 부산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청주지방연구위원회 상임위원장님, 윤태범 한국창의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등 관계자와 예외 기분 여러분께도 기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방식 양쪽 성장에 치우쳐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중심의 해결 방안을 지도하다 보니 그 간증을 가지고 현재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계층 간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파생 문제로 이어져 미래 성장 능력을 저해하고 4차 산업화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2019년도를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주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구조에 맞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자치분권 추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위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포용국가 실현 과정은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은 무엇보다 더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목표이고, 이를 위해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으로 행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자치분권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과 지역 혁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에 나온 보견들은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및 정부의 분권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윤태범 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윤태범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개정분권이었고 두 번째로 이 사회혁신,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축이 분권과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권과 균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수레바퀴의 양 축으로서 같이 갔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만으로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지역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혁신이 체계적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되는 두 편의 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큰 문제의식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민주연구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저희 제1세션에 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오늘 발표 토론 맡으신 분들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지방자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신 최지민 박사님입니다. 최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이 해주시는데 우선 김병관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어서 보시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윤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하통 행정안전부 지역혁신국장님 모셨습니다.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지적 토론 내용이 오셨는데 시간을 봐서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시간이 되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들이 3시 30분까지 마쳐야 그 다음 세션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우리 최 박사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난 다음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7, 8분 정도 이렇게 1차로 토론하고 좀 시간이 되면 다시 좀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지민 박사님께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하여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양대위원회 분들, 그리고 민주연구원, 그다음에 여당의 청주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두관 의원실에 이 공동으로 세션을 구성하는 것에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된 내용은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상충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이 상충관계를 끊고 정말 지방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서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을 한번 널리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토론분들과 공론화 자리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 의제를 심화시키는 자리를 갖고자 토론회 발제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별도의 PPT 자료는 발표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유인물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현주소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지방이 수행한다는 데서 상당한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재라는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가 구조상에서 지방 스스로 뭔가를 해내기에는 그만큼의 충분한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그런 통제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 재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균형 발전 부분입니다.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재정분권이 되는데요. 재정분권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균형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치 재정, 즉 많은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하게 됐을 때 국가의 이런 격차를 보정해줄 수 있는 이런 재정 보정 제도의 총 재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상충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이론과 논리들이 성립이 됩니다. 이에 언제까지나 그 양자의 개념이 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분권하기 어렵다, 균형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대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개념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혁신 체계, RIS라는 체계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지역 단위로 자원을 내려보낼 때 여러 개의 TP 기준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국가의 주도형 균형 발전에 의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RIS, 지역혁신 체계라고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보다시피 지역혁신의 주체가 지방 스스로가 아닌 국가의 플랜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RIS 체계 하에서는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회혁신과 지역혁신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가 시작되게 된 것은 사회혁신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 원칙인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국정 운영의 시스템인 사회혁신이 청와대 개편과 그다음에 사회혁신을 담당하고 있던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역혁신국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에 했던 사회혁신과 새롭게 맡아야 될 지역혁신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혁신국이라는 모태는 사회혁신을 담당하고 있던 추진단의 모태와 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이라는 것들을 같이 합쳐서 하는 지역혁신국이 새로운 조직과 비전 하에서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사회혁신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수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지금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사회혁신과의 차별적인 관계에서 지역혁신을 정의하는 방법, 새롭게 정의된 지역혁신 하에서 어떻게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역할을 맡아서 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혁신에 대한 개념 부분이 약간 이제 혼재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서는 저희 연구원에 관련된 보고서가 있으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발제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에서의 이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회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사회와 정부의 중첩된 영역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의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디어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실제 지역의 문제가 해결하고 정부의 경직적인 관료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 즉 시민사회의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오히려 잘 돌아가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부 영역으로 돌아옴으로써 정부의 일하는 방식까지도 달라지게 한다는 개념으로서 사회혁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넘고 서야 될 장벽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 역량들이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정부, 중앙정부에서는 그 새로운 시민의 이런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장벽들과 허들이 존재합니다. 혁신은 따로 사회 영역에서 존재하고 그게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칸막이를 넘지 못하게 되면 이 정말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의 역량이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까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에서 제시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회 영역이 점차 늘어나서 역량이 충분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정부와 사회가 접하는 영역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접하게 되고 있는 영역은 기본적인 주민참여 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여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등을 뜻하는데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이나 공공 서비스 위탁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회 영역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그 영향이 커지게 되면 기존에는 단순히 집행 부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담당했다면 정부의 전속적인 정책 결정 영역인 부분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민간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혁신의 영역입니다. 기존의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관련했던 사회혁신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지에 대한 방점이 찍혔다면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지역혁신국의 지역혁신은 시장과 그 다음에 정부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첩된 부분들을 어떻게 내실화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역의 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컨셉 하에서 우리가 그런 지역혁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떠한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은 원래 정의상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이 그 당면한 사회의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문제, 지역 문제는요, 문제 수준과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지방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작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빈 공터에 배정된 쓰레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 공터에 텃밭을 만들거나 꽃밭을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죠. 그것들은 마을 단위나 시군구 단위에서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다만 군선이나 거제가 직면하고 있는 기관시설들의 이러한 유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한 대량 실업과 지역의 공동화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원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사회 문제들은 하나의 그냥 문제인 것처럼 저희는 간주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지방이 해야 될 역할, 지방에서도 시군구가 해야 할 역할과 응용될 역할들에 대해서 구별 없이 그냥 시민에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43개 지자체별로 굉장히 영향이 다릅니다. 서울형 찬동과 서울형의 성미산 마을의 사례는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5만 미만, 고령화율이 50% 육박하고 있는 대단의 군 단위에서는 이러한 서울형의 혁신들이 자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 교육을 한다든지 지역에 관련된 여러 혁신 영역들을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에서 적용된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면 그 사회 시민사회에 그 순간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작동이 되겠지만 예산 지원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 혁신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 수준과 문제 수준에 대한 격차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사회혁신이랑 기존의 사회적 경제랑 마을기업이랑 무슨 차이야? 모두 다 지역 단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듦으로써 일자리를 생산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의 하나의 사업이고요. 사회적 경제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돌봄 서비스까지 수익성을 창출하는 영역 부분과 수익성을 창출하지 않는 그런 NPO, NGO의 비수익적 영역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주체들, 지역의 주체들은 지역이란 공간에서 매우 다양한 관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들은 서로 분절적입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는 고용노동부나 관련된 것들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분절적으로 각각 부처와 사업단에서 칸막이의 사업이 내려오지만 그게 모든 것이 깔때기처럼 지역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역동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예산들이 지역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시적인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왜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은 각각의 분절적인 사업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절성은 부처 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10페이지 하단에 제가 표를 제시해봤는데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영역들, 소위 말해 혁신적인 영역들은 공공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공공 인프라 영역이 있고 정책 혁신 영역이 있습니다. 행안부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이 영역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소위 말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또는 부서 간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여 연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 그림 2-3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서는 이 다양한 이런 분절적인 사업들의 주체들이 다양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좀 사회경제적인 이런 수익적 상실은 영역이고요. 왼쪽 상단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돌봄 영역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할 때는 각각의 다양한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총합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없이는 지역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역 내에서 소위 사회적 경제 주체들, 그다음에 사회혁신, 지역혁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주체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회혁신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회혁신 추진단이 하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들,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각각의 분절적인 부서와 그 정책 영역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혁신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이거를 자치분권 시대에서 진짜 자치분권을 하면서 균형발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이 보고서가 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전략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표 2-8을 보시게 되면 지역혁신이라는 것들은 새롭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사회혁신이 주민 사회적인 주체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역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이 문제 해결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에 국가가 어떻게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 줄 것인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줄 것인지에 좁혀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지역혁신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혁신적인 시도라고 보았고요. 그때 혁신의 주체로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주민 주체, 그리고 기업형 혁신 주체, 이런 구분되게 처신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사실 지역 문제를 가장 선방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방 행정의 현실이 그거를 수행하기에는 좀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고요. 거의 243개의 지자체는 동일한 직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국가의 모든 부처의 소형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283개 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고양시와 5만 미만에 있는 음성군과 이런 울릉군까지 자세히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중앙부처의 내용들이 그대로 국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243개의 작은 정부가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순환보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환보직의 빈도가 중앙부처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오늘 자세히 논의드리진 않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는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리고 나한테 더 많은 권한이 국가로부터 부여가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당장 어려운 점은 전문성 부족과 정보 부족입니다. 선인제화했던 정보들이 누적돼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을 또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될 지자체 담당자가 가장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들의 관점과 니즈에 부합하게끔 제공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자체의 역할이 그 부분이고요. 주민은 정주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는 형태의 입장이지만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넘나들면서 사업이 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주체들, 혁신 주체들, 거기는 정주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들을 당연히 구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영역, 시민사회 영역,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이 중첩적으로 겹치고 있는 연계 영역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이 지역혁신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셀에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별도로 이제 체크를 해서 담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지역혁신부과의 계속 긴밀한 연구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아젠다들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되는 형식으로 발전시켜서 또 추가적인 공론화, 입법화 작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지 시민한테 자원을 그냥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정의, 문제 정의,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선제적으로 알고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15페이지 마지막에 하단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되지 않아서 5분 동안은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만 중심적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갖고 계시는 유인물 16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논의들을 정리해서 6가지 전략 방향과 그다음에 4가지 전략적 키워드 이것들을 고려한 3가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좀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2번째 부분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주민들과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들한테 가장 부족한 것은 유관한 자원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문성의 부족을 수혈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택하냐면요.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은 나라 조달 장소에서 발주하는 공식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그 용역에 이제 들어가려면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국제기관들에게 유리하게끔 풀이 짜져 있습니다. 신생 싱크탱크나 혁신적 아이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기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통해서 자문을 받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충분한 역량을 공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김병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는데 지역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 정보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가통계포털이나 빅데이터, 정보 3.0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접근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이겁니다라고 데이터를 추스리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1차적으로 지자체가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로부터 자원을 따올 것인지 아니면 이거 주민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가름말을 해줄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돼야 됩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1차적으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유형과 문제 해결 수단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API, 그 데이터로서 이거를 모으게 되면요. 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에서 지역이 유관할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정리된다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쉽게 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더 구체적인 이 니즈에 부합하는 공급자 수요자 매칭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수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용역 발주 기간도 길 뿐더러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에 2차 지역혁신의 공급과 니즈에 매칭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가격 체계와 공공 데이터 거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손쉽게 자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내가 이 용역을 입찰해서 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서 지자체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의 정책의 문제점을 올리게 되면 그 해당 사이트 내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다양하게 매칭함으로써 이 스스로의 혁신성을 지방정부에게도 수혈하고 동시에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으로 자신의 그런 안정적인 혁신적인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지역 혁신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보고서에 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자체 굉장히 여건과 지역 격차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의 수준과 지역 내에서의 혁신의 역량, 인구의 수준, 그리고 혁신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수준별로 반드시 유형화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가름말을 중앙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혁신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또는 부서 안에 그다음에 부내 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칸막이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 조정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플로어에 이제 청와대 전지수 선임행정관 와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잘하겠지만 행안부가 하게 못하는 그런 다양한 부처 간의 연계 조정 부분들,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 상위 국정기관에서의 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제가 제안해보면서 이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우리 최 박사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그 포용국가의 대상으로 우리가 물론 뭐 사회적 약자도 포용의 대상이고 정책 결정에 소외된 그룹들 여러 포용의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지방자치학회회장으로서 지방이 이제까지 중앙 주도의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소외됐다 보면 이 지방도 중요한 전 포용의 대상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셨는데 이 추진 전략 그 체계 부분에 아마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께서는 좀 이해하기에 관심이 좀 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김병관 의원님께서 좀 늦게 오셔서 문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께서 축사만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토론해 주신 분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히 공부에 열심인 국회의원인데 여러분 경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분님께서 좀 늦게 오셔서 순서에는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김윤식 사무총장님이 먼저 토론하시고 이어서 우리 김 의원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최진희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 혁신에 대해서 아주 깊고 체계적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닌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혁신 전략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많이 공감이 되고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생각나는 첫 번째는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한 현안 주소, 현재 상황 인식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지역의 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문제와 저지분권과 균형 발전이 상충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중앙에 대한 의존성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치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현장 가까이에서 좀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가깝은 얘기죠. 지당하신 말씀이나 가까움을 느끼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재원이나 정책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향식으로 지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프레임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스스로 찾으라는 그런 처방은
또한 뭐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이 세격차가 지방 간에 이번 재정분권 1단계도 원래 교부세, 지방 소비세, 소득세 다 TF에서는 논의가 됐었는데 결론은 지방 소비세 4%, 6%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분식 3.5조 기준이야 이것이 또 6%하고 함께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방 간의 격차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그래서 지방 간의 이 싸움을 막기 위해서 저희 시도지사 협의회는 20여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세종시에서 한남우 장관님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이제 지방 간의 조정 방안까지도 얼추 이제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격차를 발생시켰던 또 그런 이 근저에 지금까지 이 강력한 집권적인 이 정치행정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대안이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분권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스스로 뭐 대안을 찾아가자든가 또 분권과 균형 발전이 상충한다는 상황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뭐 재정 문제만 하더라도 수식적 수평적 그런 조정 장치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부족한 그런 조정 장치들을 17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힘이 오히려 그런 어떤 힘,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방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 격하게 만드는 이 안을 내놓는 그런 중앙의 어떤 그 정책 결정이나 흐름이 그런 상충을 만들어낸 거지. 이게 분권하면은 균형 발전이 이 너무 격차가 강화된다라는 거는 그냥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있는 거고요. 혁신도 결국 이제 주체 문제 그리고 주체의 역량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조금 전략 방향을 제시해 준 점에서는 굉장히 지역에서도 고민해 볼 만한 좋은 지침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아쉬운 게 이렇게 있네요.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된 그런 재원과 제한된 권한 범위 안에서도 시민 역량, 주민들의 자치력,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보다 많은 재량과 재원, 권한을 준다면 시민사회나 지자체나 혁신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식이나 모색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오히려 아주 집권적인 법제도에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더 생생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기회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혁신 역량, 혁신 주체 관련해서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혁신 동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 또 포용국가 이런 지금 얘기하는 자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지방국립대학교 학교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임
13.9명이거든요. 지방 국립대는 작은 데가 20명, 많은 데는 23명 수준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국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서울대가 연간 한 4,400억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 국립대들 아시죠? 겨우 1,300 수준에서 그래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얘기할 때 지역의 대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방 국립대만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봐도 이런 엄청난 격차라고 하기에는 뭐 차별이라고 해야 더 적합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 요건들을 어떻게 제거해 줄 것인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혁신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현식 사무총장님은 그 시흥시장을 삼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지방 얘기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총장님께서는 그래도 수도권의 시장을 삼선하셨는데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보니까 경북 영양군은 인구가 17,000명. 거기에서 청년들의 U턴, J턴, I턴 이런 뭐 청년들이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오늘 어느 일간지에서 소개한 걸 봤는데 그런 지역 인구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인구 17,000명 되는 지역에서 지역 혁신 영향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프라가 이렇게 비약한 상황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근권과 균형의 문제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한 것과 현실 차이에서 상당히 다르다. 이 제약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래 당초에 첫 번째 토론하기로 해주셨던 김병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 분당 대원입니다. 성남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100만 조금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가보면 인구 2만이 안 되는 그리고 2만, 3만 정도의 군 단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 또 국가 균형 발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가진 사실 의문은 거기서의 자치의 단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균형 발전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성남 같은 인구 100만 도시, 수원 뭐 120만이 넘는 도시하고 인구 2, 3만 단위의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비슷하게 성장해 나가는 게 그게 자치분권이고 균형 발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과 도가 사실은 따로 움직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조에서 도가 하는 역할이 참 애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도에 어떻게 보면 그 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주고, 역량과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현재 있는 어떤 시군 그러니까 거의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시군이 다 비슷한 모습, 같은 행정체계, 같은 공무원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보면 되게 낭비고 의미 없거나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그걸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어떤 도시는 어떤 생산 도시로서, 또 어떤 곳은 뭐 교육 도시로서, 또 어떤 곳은 뭐 소비 도시로서, 이거를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이게 제가 너무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도시를 설계를 하고, 사실 그런 도시를 설계하면 당연히 그 내에서의 어떤 교통망에 대한 체계라든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도시들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생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소비 고민하고 복지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청남시 정도 한 100만 정도 되면 그나마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긴 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많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경쟁을 유발하는 현재 자치분권의 흐름, 또 사실은 자치 균형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접 도시들 간의 어떤 협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그것도 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우리 발주자께서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지방자치자체의 어떤 혁신, 지역혁신, 지방혁신이 가면 갈수록 진행되는 될수록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우리 이제 발제하시는 분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지역 우리 지방 공무원들 포함해서 지역에서 어떤 혁신을 이룩하는 분들, 공조직 또 지역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그런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 사실 사람 문제에 있어서 제일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게 결국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도시와의 어떤 연계성, 또 그 지방 도시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지방으로 다 공기업 공공기관을 내려보냈는데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뭐 건물을 내려가고 공무원들 또 공기업들은 내려가긴 했는데 그 도시와의 모습, 도시가 가진 특성과의 어떤 연계성은 거의 없거든요. 뭐 일부 인구 유입 정도 기대밖에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더 큰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됐던 게 지방 도시, 지방 학교들, 대학교와의 어떤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려갔는데 그럼 당연히 국민연금과 관련된 뭐 복지 전문가 또 그런 예산 운영 전문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길러내고 대구의 어떤 L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려가면 우리 이제 국토를 뭐 토지,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각 지역에서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지방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들을 같이 해주면서 그래야만 이제 자치분권이 또 더 잘 될 수 있고 균형 발전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에 있어서 저는 어떤 이런 정부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자치분권의 흐름에서 저희가 자치분권을 하는 게 저희가 행정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까지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민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앞서서 김윤식 사무총장님하고 동일한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그러면 김 총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대학이 혁신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점을 두셨다면 김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역 혁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17개 시도 중심의 이 예산 대응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균형 발전에 오히려 역기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이걸 어떻게 경제권 중심의 자치분권 모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박진영 대변인께서 좀 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듣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여기 프로그램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하공 우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국장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과 김학표입니다. 최재인 박사님께서 지역혁신의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안부의 지역혁신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역에서 또 많은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최주인 박사님의 발제 중에 보면 이제 행정안전부의 우리 전달 체계에 어떤 연계 조정의 어려운 문제 좀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반성도 해야 되고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만 그 약간 말기업에서 예시를 하셨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말기업이 그동안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너무 접근하지 않았나.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재조정이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마을기업 또 우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경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계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마을기업의 새로운 형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또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형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그 공공데이터 거래시장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존의 공공데이터 관련 부서와 어떤 역할 어떻게 정립할지, 정책 연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과제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을 4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맞춤형 그 지역 유형별로 맞춤형 전략 마련을 주장하시는데요. 저희들 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면 다만 일사분면에 보면 국가 혁신 모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국가 혁신이라는 뭔가 지역 혁신과의 연계 문제 좀 더 저희들도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는 정부 혼자가 아니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 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의 지방정부의 그 지역 주체들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중앙에서 지원하느냐. 기존에 우리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서 지역 혁신이라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에도 지역 혁신 파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혁신 또 사회적 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간단히 몇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가들, 현장 활동가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결국에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재원의 문제라는 것이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저희들 TF팀도 만들고 해서 기존의 현장의 활동가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의 그 자산화 문제, 또 어떤 사람들 활동가들 어떤 역량 강화 문제, 그리고 어떤 연구, 교육 이런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돕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면은 우리 현장에 계신 활동가들이 좀 더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되려면은 어떤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같이 지역사회 혁신 지원법 그리고 또 중장기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민간 협업 플랫폼을 이제 활성화시켜야겠다. 지역의 문제를 그동안은 지방정부 또는 국가가 나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민참여라는 제도를 있었는데 실제로는 주민참여라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만든 틀에 주민이 참석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 또 그 지역의 시민사회 여러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중앙이 지원하는 그런 민간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역혁신 포럼을 강원도와 대구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광주, 충북, 경남, 대전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혁신 포럼은 단순히 며칠간의 회의라든지 워크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찾아서 의제를 발굴하고 설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이어나가는 하나의 문제해결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기관들, 특히 혁신도시 들어가는 공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 공공기관들의 지역혁신 문제 해결에 대한 플랫폼의 어떤 역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행정안전부 근무하기 전에 지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방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또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중앙에 많은 사업들이 혁신의 이름으로 내려가면은 깔때기 논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공무원 또는 하나의 부서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사업을 하고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그 개인, 그 부서 입장에서는 이 혁신이라는 이름의 이런 사업들이 혁신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또 다른 사업이다. 또는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겠다. 첫 번째는 우리 민간 역량을 좀 키워야겠다.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 또 교육, 또 체험 워크숍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민간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혁신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지역혁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시킬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많은 그 빈 공간, 예를 들면 기존에 동사무소 또 파출소가 기능이 바뀌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요. 또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나 지금은 좀 잦은 그 공간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체 복원 활동, 저희들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사업.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목포의 괜찮아 마을을 그래서 60명의 우리 목포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 청년들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함께 한 결과 그중에 30명이 남아서 현재 목포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목포 지역의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역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청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이제 모두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